아놀드 슈워제네거는 터미네이터에서 악역을 맡았고 그 속편에서는 히어로 역을 연기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등장인물로서 본다면 이는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니죠. 그 이유는 터미네이터 T800은 프로그램에 따라 사람 또는 스카이넷을 지키는 것일 뿐 지키는 대상도 프로그래밍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등장인물인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들이 악역에서 히어로로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영웅은 영웅으로서, 악역은 악역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에는 악역으로 등장하여 이후에 히어로가 된 유명한 등장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들의 성공적인 변화를 만나보실까요? 아메리칸 히스토리 X. 현대 헐리우드의 자유로운 세상에서는 나치즘보다 더 흉악한 것을 생각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치도 네오나치도 손댈 수 없는 극악무도한 존재가 영화에서는 자주 그려집니다. 한편으로 영화는 그들이 자신의 신념을 가진 범죄성을 이해하며 인종차별주의의 원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백인 형제가 등장하는데 백인 우월주의자인 데릭과 데니가 함께 나의 투쟁에 대한 것을 이해하며 아리안 브라더우드와 멀어지기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메가마인드. 최강의 악역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강해서 슈퍼히어로들을 모두 쓰러뜨려 버렸으니까요. 애니메이션 영화 메가마인드의 타이틀이기도 한 악의 화신은 이 대승리가 끝난 뒤 자신과 싸울 만한 새로운 슈퍼 영웅을 만들려고 할 정도로 지루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그는 나쁜 음모를 품는 것이 아닌 자신이 슈퍼히어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존경받는 쪽이 미움받는 것보다는 훨씬 기분이 좋을 테니까요. 아이스 에이지. 미국 영화에 있어서 고양이들은 대체로 악역으로 나와 선량한 강아지나 쥐 또는 인간 등과 대결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 폭신한 생명체가 대체 미국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어찌되었든 항상 악역을 도맡는 고양이도 드물게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에이지에서 검치호랑이 디에고는 주인공이 돌보고 있는 인간의 아기를 훔칠 기회를 잡기 위해 메머드와 나무늘보 팀과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디에고는 예전 동료들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새로운 친구들과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느끼게 되죠. 그리고 아기 유괴범에서 헌신적인 수호자로 변해갑니다. 주먹왕 랄프. 애니메이션 영화 주먹왕 랄프의 주인공인 랄프는 악역이 직업입니다. 힘들고 보람도 없는 일이죠. 랄프는 오래된 게임의 악역으로 하루 종일 게임 속에서 건물 창문을 부숩니다. 그 망가진 곳을 주인공이 고치고 주민들에게 감사를 받아 포인트를 벌게 되죠. 반면 미움을 받고 언제나 외톨이인 랄프.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일에 실증을 내며 영웅이 될 수 있는 게임을 찾아 나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이기적인 악역처럼 행동하던 랄프는 마지막엔 정말 히어로가 되어 컴퓨터의 세계를 구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랄프는 게임의 팬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원래 게임의 악역을 계속해 나갑니다. 슈퍼배드. 불길한 음모가 있나요? 네. 방대한 악행의 경험은 있습니다. 비위를 맞춰주는 미니언즈들은 있습니다. 악의 대저택도 있죠. 기묘한 개도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한 번, 아니 두 번, 세 번을 봐도 애니메이션 영화 미니언즈의 그루는 극악무도한 악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달도둑이라는 믿을 수 없는 범죄를 평생 저지르면서 살 것만 같죠. 하지만 보호시설에 있던 3명의 여자아이를 돌봐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본인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부성이 조금씩 악인을 바꿔가며 그를 자상하고 모범적인 아빠로 변신시킵니다.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현대 미국에서 정치적 악인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닉슨 대통령의 암살을 미연에 막은 자를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닉슨이 처벌받을 만한 인물이었다고 해도 그 치욕스러운 사임은 그에게 있어 충분한 엄벌이 되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 영화에서 주인공과 적대하는 자로 등장하는 미스틱은 현명한 행동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이전 공범자였던 매그니토가 미국 대통령에게 제재를 가하려는 것을 방해했을 때 동시에 그녀는 미국 정부의 뮤턴트는 그들의 편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행동이 결국 미래의 전 인류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실된 영웅의 모습이죠. 아이언맨. 주인공은 인기 코믹 원작 블록버스터 영화의 타이틀이기도 한 아이언맨인 토니 스타크입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가장 유명한 영웅 중 한 명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악역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적어도 그에게는 자신이 그렇게 느껴졌죠. 테러리스트로 감금된 후 토니 스타크는 사람들의 죽음이나 슬픔으로 돈을 버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회사를 무기 산업에서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국제 분쟁의 강철과 납, 폭약을 보내는 대신 자신을 위한 강화 슈트를 제작하여 스스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용감하게 인류를 위해 싸워나가게 됩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해리포터 시리즈의 어둠의 마법사 세베루스 스네이프는 초반부터 젊은 주인공에게 악의를 갖고 있다는 듯이 무척 엄격하고 주인공 해리포터와 적대하는 학생을 노골적으로 편애하는 교사로 나옵니다. 마지막 싸움에서는 볼드모트를 쓰러뜨려야 하는 해리포터에게 스네이프 또한 중요 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관객이 스네이프의 행동이나 그 원인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가 해리포터 쪽의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의 악역 같은 행동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말이죠. 고질라. 고질라는 도쿄를 파괴하는 것을 좋아하는 원자력의 괴수이자 돌연변이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히어로로 변화하는 악역 후보로서 고질라만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고질라 영화가 나오면 나올수록 관객은 이 괴물에게 묘하게 이끌리게 됩니다. 또한 처음에는 적이었던 고질라는 어느 시점부터 완전히 거대한 히어로가 되어 다른 괴물들로부터 일본을 지키는 존재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건 혹시 미국을 암시하는 걸까요? 스타워즈. 전 세계 영화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악역 중 한 사람이 바로 다스베이더입니다. 첫 등장 장면에서부터 벌써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불길함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그에게는 고결한 마음은 조금도 없어 보이고 그를 움직이는 것은 단 한 가지, 제국의 적을 멸하는 것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관객은 두 번째 작품에서 베이더의 영혼에는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희미하게 남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세 번째 작품에서는 베이더가 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황제까지 쓰러뜨리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그는 과거 어둠으로 떨어지기 이전에 그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용감한 제다이가 된 것입니다. 쉰들러 리스트. 예루살렘의 시온이라는 언덕에 묻혀있는 독일 나치당이었던 이 사람은 실존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인물입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처음에 나치의 첩보원으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활동하며 독일의 침략을 도왔습니다. 그 후 나치 당원과 인맥을 사용해 폴란드의 유대인을 착취해 돈벌이를 시작하죠. 하지만 노동자들과 교류를 하는 동안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에서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종전 전에는 자신의 재산 전부를 유대인의 구출 자금과 뇌물로 사용하였고 1000명 이상의 유대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변변치 못했던 사람이 훌륭하게 탈바꿈한 일화 중 이 이상으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는 반드시 우리를 더 아름답고 진솔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분명 더 나아질 테니 말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